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 3학년 영어 영역 문항 해설을 맡은 고운고등학교 이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영어 영역 문항 해설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통해서 준비한 컨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빈칸 추론 유형에 대해서 문항 해설을 준비했고요. 첫 번째로는 빈칸 추론의 일반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빈칸 추론 네 문항 중에 주요 3점 문항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번 시험의 33번 문항과 34번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빈칸 추론 유형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추론 유형은 보통 영어 영역 문항 31번에서 34번에 배치가 되고 있고요. 2점짜리 문항 2문항 그리고 3점짜리 문항 2문항이 출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총 10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목표 등급에 따라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결국 이 빈칸 추론 유형에 반드시 도전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 유형은 수능에서 정답률이 약 50% 내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개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정답률이 30%대까지 내려가기도 하죠. 수험생 입장에서 나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똑같이 어렵게 느끼는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쉽게 느낄 수 있는 20번대의 문제들이라든지 혹은 뒤쪽으로 좀 넘어가서 있는 41번에서 45번의 작문 유형들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나서 이 빈칸을 포함하는 30번대의 문항들을 도전하는 것도 좋은 시험 접근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빈칸 추론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뜯어보자면 이 빈칸 추론의 본질은 글의 중심 생각, 이 빈칸의 본질은 즉 글의 중심 생각, 다시 말해 메인 아이디어 파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빈칸 추론을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은 우선 빈칸 추론 기출 문제를 한 10문제 정도를 준비해서 이 당장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 본문에 대한 해석과 문제 해설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의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해보고 빈칸이 이렇게 뚫려 있는 곳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 결국 이 다수의 빈칸 문항이 이 글의 전체적인 중심 생각, 메인 아이디어의 재진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도 주어진 글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 빈칸을 뚫어놓고서 이 빈칸 문제를 낸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간혹 빈칸이 포함된 문장의 구조를 비틀어서 부정어를 넣는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말이죠. 메인 아이디어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고르도록 문항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 난이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가끔 나오지 자주 출제되는 패턴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킬러 문항의 구성 유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능 연계 교재를 살펴보시고요. 영어 독해 연습 48페이지에 출제되어 있는 문항을 참조하시면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에 해당 제가 말씀드린 문제에서는 misguided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메인 아이디어와 정반대되는 개념을 서술하고 있는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러한 유형은 일반적인 출제 원리에서 벗어나서 좀 비틀려져 있는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기본 유형인 이런 메인 아이디어의 재진술에 초점을 두고 문항에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강조하는 글쓰기 방법이 활용된 부분을 찾아서 집중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주어진 문단에
처음 시작하는 오프닝 센텐스와 마지막의 클로징 센텐스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방법을 글쓰니까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또한 명령문과 같이 힘주어서 가장 파워가 힘이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이런 힘주어 말하는 문장 혹은 다양한 접속 표지어들 이를테면 in other words 혹은 that is와 같이 재진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문장 혹은 또는 예시를 들어서 뒷받침하고자 하는 문장 이와 같은 문장들은 필자가 이 다소간의 이 짧은 글이잖아요. 다소간의 분량을 그래도 할애해 가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는 요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글을 구성하는 단서들에 집중하는 것은 메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글 전체의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선택지를 검토해서 빈칸에 대입하고 문장의 의미가 잘 형성되는지 메인 아이디어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빈칸 추론이 결코 만만치 않은 유형이고 이와 같은 기본 접근법으로만 문항이 전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학생 여러분들께서 용기를 갖고 도전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4월 학력평가 33번 문항과 34번 문항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문항 첫 번째 문항부터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죠. Running a business that sells goods and services to consumers requires getting to know the products they like.까지가 첫 문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일단은 조금 옮겨가서 자, running a business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뒤에 나와 있는 지금 표시하는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죠. 대절이 consumers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와 있는 business라고 하는 선행사를 주어로 삼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running a business that sells goods and services to consumers까지가 이 주어 덩어리다. 이 문장의 주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핵심은 running a business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인데 어떤 기업이냐? sells goods and services, 재화와 용역이라고 많이 표시되죠. 소비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기업을,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requires,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주어의 핵심이 running이 될 테니까 동명사 주어로 해서 requires라고 하는 단수형의 동사를 받고 있다라는 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requires getting to know, 알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 The products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아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던 소비자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에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넘어가게 되면 다음 문장에서 어떻습니까?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more than that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more than 어휘를 보기 위해서 잠깐 하나 표현해 주고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 이상으로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 사업을 운영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를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Getting to know the products they like. 그들이 좋아하는 제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것보다 아마도 more than that. 그것보다 더 많이, 더 이상으로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가 좋아하는 제품을 아는 것보다 아마도 사업 운영에 있어서 더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이렇게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마도 지금 빈칸으로 처리되어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어진 빈칸 문장 뒤쪽으로 필자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어떤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지 이 포인트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빈칸 뒤쪽에 있는 문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지요. In traditional or online sales, 그렇죠. 전통적인 혹은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전통적인 판매라고 하면 우리가 매장의 오프라인 판매가 될 것이고요. 온라인 판매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양한 마켓, 오픈 마켓, 온라인 마켓들을 활용한 구매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다양한 전통적인 그리고 온라인 판매에 있어서 people, 사람들은 are bound to. 자, 원래는 bind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B-I-N-D 이렇게 있죠.
bind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어딘가에 묶여있다, 매여있다. 뭔가 묶여있고 매여있으니까 속박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엔 그에 따라야 된다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온라인 그리고 판매에서 사람들은 결국 뭐 하게 된다? 호의적으로 regard, 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국에는 호의적으로 여기게 된다. 뒤에 나와 있는 무엇을 여기게 됩니까? The vendor and product that they could easily inquire about and quickly acquire in good order 이렇게 있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일단 묶어서 문장 구조를 좀 같이 보게 되면요. 형광펜으로 자 뒤쪽에 나와 있는 표현은 여기 that 뒤에 나와 있는 that부터 문장 끝까지의 부분을 앞에 나와 있는 vendor and product 그렇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product를 가리켜서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이 product를 가리켜서 선행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사람들은 결국 bound to 하게 된다. 결국 하게 된다. 무엇을 호의적으로 여기게 된다. 이 호의적으로 여기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이 뒤쪽에 나와 있는 the vendor and product that they could easily inquire about and quickly acquire in good order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vendor 같은 경우에는 상인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product는 제품이 되겠죠. 이런 상인이나 제품을 호의적으로 여기게 되는데 어떤 제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제품이냐? that 이하의 관계사절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소비자들이 쉽게 easily inquire about 질문할 수 있는 제품. 이 제품 어때요? 라고 했을 때 마음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죠. 그리고 quickly acquire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물건을 구매했을 때 뭐 구매가 한 일주일씩 걸려서 온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기다리지 못하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배송이 된다라든지 하는 식으로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습득이 또한 in good order 되어 있죠. 여기서의 order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라는 뜻보다는 in good order라는 표현은 in good condition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상태로 제대로 된 품질의 상태로 물건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런 상품 그리고 아마도 이런 상품을 제공해주는 상인들은 소비자들이 호의적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빈칸 뒤에 첫 문장인데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 문장을 보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눈에 띄는 것은 처음에 using이라고 하는 동명사로 문장이 시작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using the product can increase or decrease their satisfaction. 그래서 일단 하나의 절이 완료가 됐고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는 것은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그들의 만족도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아마도 소비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품 사용에 따라서 만족도가 증감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이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글은 전체적으로 좀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관한 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they, 소비자들은 will remember to repurchase, 다시 구입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품들을 that meet and exceed their expectations, 그들의 기대치를 그렇죠? exceed meet 충족시키거나 exceed 초과하는 그러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다시 구매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라는 맥락으로 서술이 되어 있네요. 한 가지 눈여겨서 살펴볼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대수로 시작하는 대절 문장의 끝까지 이어지게 되죠. 요 대절이 앞에 나와 있는 product를 이렇게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절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사용된 meet라고 하는 동사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나다 라는 뜻으로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이 문장에서는 충족시키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문장 내용을 보게 되면 좋은 제품, 만족스러운 제품은 재구매율이 올라간다 라는 취지가 될 테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인, 소비자들한테 만족스러운 경험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장에서는 전통적인 가게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 상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통적인 가게들은 make the shopping experience pleasant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이 뒤에 나와 있는 쇼핑 경험, 구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pleasant하게 만든다?
그래서 shopping experience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present가 뭐가? 목적 보어가 되겠습니다. 뭐를 통해서 their displays and personal service, 그렇죠? 그들의 어떤 전시, 진열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적 서비스 등을 통해서 쇼핑 경험을 굉장히 즐거운 것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의 만족도가 올라갈 것이고 구매 확률 같은 게 높아질 수도 있겠죠. 한편 인터넷 리테일러스, 그렇죠? 다양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소매업체, 저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오픈마켓의 작은 상점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리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lead buyers, 구매자들을 이끌어서 to products they want through speedy searches and clicks, 이렇게 했어요. 굉장히 빠른 검색과 빠른 클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죠?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다다르도록 이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의 장점은 다양한 상품을 빠르게 훑어보고 또 최저가에 내가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인 가게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가게 나름의 방식으로, 또한 인터넷 소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소매업체의 장점을 살려서 소비자들한테 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온라인 판매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을 통해서, 또 관계사절이죠. 대절이 여기부터 시작해서 뒤에 나와 있는 minutes까지 대절 표시하겠습니다. generate부터 dollars 지나서 within a few minutes까지. 자, 대절 이하한 새로운 온라인 판매 방법은 무엇이다? 라이브 스트리밍 셀링,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뒤에 나와 있는 이 라이브 스트림 셀링이라고 하는 이 표현,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파란 초록창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이런 곳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에 관련된 판매 활동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가 있죠. 새로운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새로운 판매 방법은 generate millions of dollars, 그렇죠? 수백만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in purchases within a few minutes, 불과 몇 분 만의 구매들에서라고 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이 라이브 스트리밍 광고에 나오게 되면 몇십 분 정도의 광고를 하는데 10,000개, 20,000개씩 물건이 팔리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정말 millions of dollars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앞서서 traditional store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리테일러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스트림 셀링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있네요.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들에 있어서 무엇을,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어떻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뒷부분은 라이브 스트리밍 셀링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That's when host streaming their shows. 호스트가 스트리밍 쇼를 하죠. 라이브 데몬스트레이트 돼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라이브란 단어,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부사로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찾아볼 수가 있으세요. 네, 생방송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스트가 어떻게 합니까? 생방송으로 demonstrate 설명을 하지요. 프로덕트 제품에 대해서. And even interactively 상호작용하듯이 어떻게 합니까? Receive comments and answer questions from their viewers. 시청자들로부터 하여금 실시간으로 코멘트도 받고요. 질문에 답변도 하죠. 저희가 잘 알 수 있는 요새 많아하는 개인 방송,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 셀링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Through the power of social media. 이런 건 거의 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입니다. 그래, 후반부죠. If they like the project.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아마도 여기서는 시청자들이 되겠죠. 시청자들이 제품을 좋아한다면 they buy it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Through one e-commerce feature. e-commerce 특징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소셜 미디어의 구매 버튼 같은 게 이를테면 e-commerce feature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플랫폼에 있는. 자, buyers say, 구매자들이 말하기를 the experience is so convenient. 너무 편리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구매 경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t is like talking to a friend.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하면서 문장이 마무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글을 한번 돌아볼 때 어떠했습니까?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판매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 그 이상으로 이 사업 운영자들은 빈칸하길 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소비자들한테 다양한 만족스러운 경험을 안겨주는 것이
사례로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정답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선택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은 provide rare items 되어 있죠. 희귀한 아이템을, 희귀한 품목을 제공하는 거죠. 다른 이들의 시선을 draw, 끌 수 있는 소비자들의 만족스러운 경험과 관련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maximize the profit,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뭐 사업 운영자라면 미덕으로 삼아야 될 부분이긴 할 텐데 through competitive incentives 이렇겠죠.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뭔가 우리가 무슨 성과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유인책이라고도 부르는데 경쟁력 있는 유인책, 이게 과연 소비자 경험과 직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3번 link positive experiences to the products they purchase 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긍정적 경험을 link A to B, A를 B와 연결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So the products they purchase, 그들이 구매하는 제품과 연결시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긍정적 경험을 제품과 연결시킨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답은 아마도 3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4번하고 5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digital marketing technology 였어요. 디지털 마케팅 테크놀로지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SNS와 같은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IT 기술들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마케팅, 전자 마케팅 전략의 현재 상황을 살펴본다, examine, 시험해본다, 이 정도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소비자 경험과는 무관한 선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번에 convince란 단어, 주요 단어입니다. 설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convince yourself 하게 되면 스스로를 설득한다 이런 얘기죠. 뭐라고 설득합니까? The product is must have in their lives 했어요. 이 표현 재밌는 표현이죠. 반드시 가져야 하는, 얼마 전 광고에서도 must have item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됐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설득을 한대. 그 제품이 뭐라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다 라고 하는 식의 설득을 한다라는 것이죠. 소비자 경험과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조금 연결 지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3번이 가장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아래 나와 있는 전통적인 상점이라든지 인터넷 소매 업체라든지 아니면 새로 나왔던 라이브 스트림 셀링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들의 예시와 가장 부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메인 아이디어, 그래서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아이디어의 흐름을 찾아서 그것과 가장 가깝게 묘사되어 있는 선택지를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은 3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4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번 문항은 처음 시작하는 단어부터가 벌써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헤겔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헤겔의 철학에 대해서 어렵게 느끼고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도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문제 출제할 때에는 이 내용 소재를 잘 모르더라도 이 글 안에 있는 내용만 독해가 되면 논리적으로 충분히 문항이 성립할 수 있게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헤겔이라고 해서 덜컥 겁먹지 마시고, 그렇죠?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우리가 눈에 띄는 접속 표현이 한 개가 보이는데요. 접속 표현으로 지금 나와 있는 even though, 너무 빨갛네요. 좀 지우고 다시 조금 덜 눈 아픈 색깔로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even though, 노란색을 좋습니다. even though로 표시할게요.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 though, even though, although 이런 표현들을 비록 뭐뭐일지라도 정도의 뉘앙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보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양보절은 보통은 이 양보절이 표시하고 있는 내용의 중요도를 주절한테 양보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점은 양보절의 내용보다는 주절에 찍힌다. 강조되는 지위를 주절한테 양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here's interaction and interrelation, 상호작용이라든지 상호 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과 무엇 사이에 뒤에 나와 있는 universal and individual, the individual 이렇게 하죠. The universal and the individual. 그렇죠? The universal이라는 표현은 보편자라고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헤겔 철학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매우 어렵죠. 저도 잘 알고 있지 못해요. 뒤에 나와 있는 것은 the individua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개별자라고 표현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볼 때 이걸 보편자, 개변자라고 읽을 수는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 보편성, 그 다음에 individual, 개별적인 것 혹은 개별성이라고 읽고 풀어도 문제는 풀릴 수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양보절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서 보편성과 개별성의 상호 간에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점은 비록 인정하지만 주절에다라고 하면서 주절에 빈칸이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보편성과 개별성의 상호 연관성보다는 각자에 대한 평가, 보편성 따로, 개별성 따로, 이 상호 연관성보다는 이 둘 사이의 차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는 것이 좀 더 빈칸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추측 정도를 첫 문장을 읽고 나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for Hegel, 그렇죠? 해겔에 있어서는 individuals are not distinguished. 개인은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in terms of reason, 어떤 표현 하나 볼게요. in terms of 하게 되면 뭐뭐의 측면에서 뭐뭐과 관련하여 이런 뜻인데 이 이성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은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개인이 구별되지 않는다? 어쨌든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빨간색으로 좀 펜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렇죠? 뒤에 나와 있는 reason이라고 하는 측면으로는 뭔가 구별되지가 않는다. 그렇죠? 상호간에 잘 맞지가 않는 관계인 것처럼 보여요. 해겔의 첫 번째 입장이었고요. In Philosophy of Right라는 책에서 해겔이라는 이 사람이 stresses, 강조를 했죠. Particularity,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되네요. 앞에서 나왔던 개념은 보편성과 그 다음에 individual, 개별자, 보편자, 개별자인데 여기서는 특수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새로 나오게 됩니다. 특수성과 보편성은 그렇죠?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강조를 하게 되는데 A man who acts perversely 이 아래 나와 있는 별표 달려있는 단어죠. 좀 괴상하게, 별나게, 유별나게 이런 뜻입니다. 별나게 행동하는 사람은 exhibits particularity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특수성을 exhibit,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이라는 개념과 특히 좀 괴상하게 행동하는 개념과 act, 그 다음에 particularity는 서로 간에 어떻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the rational is the highway on which everyone travels. 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무엇인데? 고속도로인데, 그렇죠? 그 고속도로 위에서는 on which everyone travels. 모두가 이동을, 여행을 하죠. 모두가 사용하는 고속도로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여기 나와 있는 이성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 보편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보편성은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이성과 연결이 된다. 앞서서 언급했을 때 이성의 측면에서 개인적인 거, 개별적인 거, individual, 개인들은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왜? 이성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And no one is specially marked. 그리고 그 누구도 특별하게 표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특별하게 표시된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특수성을 가리키는 particularity, 그렇죠? 필기가 어려워서 part까지만 써볼게요. particularity와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성적인 측면에서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여행하는 고속도로와 같고 아마도 이 이성의 측면에서는 그 누구도 특별하게 취급받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 다음에 here, 여기에서 Hegel maintains, 유지를 하죠. 자기 입장을 견지한다는 뜻입니다. That individuals can b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in terms of their acts. 개인들은 무엇을 통해서 뒤에 나와 있는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in terms of 뭐뭐 관련해서 그들의 측면에서 행동의 측면에서 서로 간에 differentiated 구별되어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개인을 드러내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그 행동이라는 뜻이고요. But they are not differentiated with respect to reason. 여기 나와 있는 with respect to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앞에 나와 있는 in terms of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측면에서는 reason의 측면에서는 어떤 이성의 측면에서는
그들, 개인들은 differentiate 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개인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무엇이다? act, 어떤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There are specific doubts, 어떤 특수한, 특별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무엇에 관련되어 있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rational, 그렇죠? 이성의 reason에 관련되어 있는 것일 여지가 크죠. 이런 reason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개별적이다, 특수하다라는 취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But they are finally resolved into the universal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아마도 최종적으로는 resolve into 하게 되면 녹아들다, 그렇죠? 거기에 어떤 뭔가 정착하다 이런 의미도 좀 있어요. 그래서 보편성에 그렇죠? 녹아들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특별해 보이는, 약간 specific, particular 해 보이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보편적인 거, 그렇죠? 예,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universal, 그렇죠? universality와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성과 개별성의 개념에 대해서 말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구분되는 기준을 가지고서 개인은 act,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구별이 된다. reason을 통해서는 구별되지. 자,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might say, 누군가 말할 수 있겠죠? Hegel seems to focus on the individual. 헤겔이 개별자,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뒤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이야기고요. 필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But in reality, 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면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he를 등장을 시키는데 여기서의 그는 누구랑 연결이 되느냐? 앞에 나와 있는 헤겔과 연결이 되죠. 헤겔이 현실적으로는 미묘하게 subtly, 그렇죠? subtly, 그렇죠? 미묘하게 treat the universal, 어떤 보편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fundamental, 좀 더 근본적인 것처럼 다루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겉보기에는 뭐 둘 다 중요한, 혹은 지금 여기인 것처럼 개인, 그렇죠? 개별자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엇이다? 헤겔이라는 사람은 펀더멘탈하게 보는 것은 유니버설, 보편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서 빈칸에서 우리가 따져보아야 됐던 보편자와 개별자의 interrelation 이외의 개별적인 어떤 평가를 살펴보았을 때 헤겔은 보편자를 좀 더 근원적인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와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앞서 언급했듯이 무엇을 individual,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개별자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모양이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consider the individual as primary, 그렇죠? 제1의 요소, substance로 보았고요. and universal as secondary substance, 그렇죠? 1등이 individual, 2등이 universal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과 헤겔의 입장은 미묘하게 뒤집혀 있어서 헤겔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universal이라고 하는 개념이 첫 번째 자리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In so doing, 그렇게 함으로써 아리스토텔레스는 emphasizes the universal to be subordinate, 종속되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To the individual in contrast to Hegel. 헤겔과는 어떻게? 대조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무엇이었다? universality, 보편자라고 하는 개념이 종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누구 밑에 있다는 겁니까? 뒤에 나와 있는 개별자 밑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가 1번? individual이 1번이고 뒤에 나와 있는 헤겔 같은 경우에는 universal이 1번이다 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래 중후반부에 와서야 아리스토텔레스와 헤겔의 이런 보편자와 개별자에 대한 개념을 대조하면서 뚜렷하게 헤겔의 입장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빈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글의 허리 부분에서는 제가 읽을 때에는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후반까지 내려와서 읽어야지 저희가 확신을 갖고 답을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An individual stands alone apart from the universe 돼 있죠. 여기서는 universal이 아니라 univer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예요, 우주. 그래서 애초에 용어 자체가 잘못 사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은 stands alone, 혼자, 홀로 서 있다라는 뜻이죠. 우주와 독립해서 해서 인간의 개별성, 인간의 개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번 The universal still has more priority than the individual 돼 있죠. 용어가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편자라는 표현, 그 다음에 개별자라는 표현, 그리고 이것이 보편자가 좀 더 priority,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근원적이면 좀 더 중요하고 1번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테니 해겔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는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이 적절해 보입니다. 3번의 universal truth cannot be the key to individual problem.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universal truth, 보편적 진리는 cannot be the key, 열쇠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해겔의 입장에서의 개별자라는 철학적 개념과 보편자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도 the universal, the individual 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뒤에 truth라든지 problems라고 하든지 하는 요소를 괜히 더 덧붙여서 좀 철학적인 용어, 철학적인 개념을 뒤집어서 그냥 다른 일반적인 개념으로 바꿔버린 것 같아요. 3번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Individuals can't deduce. 자, 연역하다, 연역하여 추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개인은 보편적 진리를 추론할 수 없다. From reality itself. 현실 그 자체로부터. 이런 추론 가능성, 개인의 추론 가능성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람의 추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4번도 관련이 떨어지고요. Every individual should have his or her own particular universe. 그렇죠? 모든 개인들은 그 혹은 그녀만의 특별한 우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도의 뜻이죠. 이것도 어떤 개인으로서 인간을 individual로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이런 보편자, 개별자, 보편자라고 하는 철학적인 용어로서 사용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선택지 전체가 이 해겔 철학의 해겔 철학을 다루고 있는 지문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universal, individual 이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으로 사용됐는지 수험생들이 잘 알지 못하다 보니 이 철학적 용어를 마치 일반적 용어처럼 사용해가면서 선택지를 구성했는데 이런 뉘앙스들을 조금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면 좀 더 문제풀이 접근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34번은 정답이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33번과 34번 문항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학력평가 열심히 참여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제 4월 평가인데 5월에 지금 시행을 했죠. 곧 있으면 6월 이제 모의평가죠. 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출제처에서 주관하는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내시고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결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